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드디어 김문수 대통령의 시대가 열립니까? 날이 밝았습니다. 자, 지금 판세 이야기가 참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뭐 제 주장이 아니고요. 이제 쭉 살펴본 바로는 개딸들은 뭐 100%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 뭐 확신한다라는 분위기고요. 그렇지만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대한민국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다른 목소리를 제가 쭉 들어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도 김문수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어떤 시각이 있고요. 이제 그런 시각 말고 김문수가 지금 넘었다, 이겼다, 골든 크로스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ARS 여론조사,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걸지 않고 기기가 전화하는 거 있죠. 그 ARS에서는 김문수가 이겼다. 상담원 전화에서는 콜백 방식의 상담원 전화, 뭐 주로 MBS라든가 한국갤럽 같은 이런 거죠. 여기서는 이재명이 이겼다. 뭐 이런 두 가지 또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재명이 압승한다, 이긴다. 뭐 아무리 힘들어도 몇 퍼센트 차이, 적어도 한 5% 정도로 이긴다. 이렇게 주장하는 개딸들이 있고, 이제 그 이야기는 별개로 치더라도요. 다소 중립적 논평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박빙 우세가 이재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렇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 이야기고, 제 이야기는 저는 ARS는 김문수성, 그리고 상담원 방식의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성, 요 두 개가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2, 3일 전부터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합니다. 김문수 대선 캠프에서 그렇게 지금 목소리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 말 자체를 그대로 뭐 믿어야죠. 그렇죠? 물론 선거용으로, 사기 진작용으로, 이제 지지층 결집용으로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만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이재명도 겁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이재명 민주당 쪽에서 이러다가 진다, 뒤집힌다라고 걱정할 수준까지 왔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3대 요소 뭐 이런 말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구도가 되겠죠. 구도. 이 구도에서 이제 이준석이가 끼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겁니다. 만일에 이준석 없는 상태였다라고 하면요. 제가 단언할 수가 있는데 ARS 여론조사는 김문수 압승, 상담원 전화 방식의 여론조사에서는 박빙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어쨌거나 이준석이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김문수 승리를 위해서는 이준석으로 가는 표를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준석이를 한 3%에서 5% 사이로 묶으면은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일에 이준석에게 10% 가까이 이렇게 허용해 버리면은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이준석 지지자들은 좌파다 자꾸 그런 말이 있는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이준석 그 지지 사이트 중에 최대 사이트가 그 FM 코리아 정치 게시판 아닙니까? fem코라고 보통 부르죠. 거기 이제 제가 이 눈팅을 많이 해보는데 보면은요, 저기 싫어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이재명을 아주 싫어해요. 그 사람들은. 문재인도 엄청 싫어합니다. 다만 윤석열도 안 좋아해. 이제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김문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호가 심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 좌파다 이런 것보다도 이준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정치 아이콘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몰빵하는 그런 유형인데 생각해도 지지율이 좀 나오니까 헛된 망상 혹은 기대를 갖는 것 같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준석 득표율을 3%에서 5% 사이로 묶어야 된다. 물론 그 이하면 더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난리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준석을 그동안 이렇게 어느 정도 지원했던 조정동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TV조선 채널A, JTBC 같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인데요.
거대한 뭐 영향력을 가진 언론 왕국이죠. 여기서 이들이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제가 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이런 식입니다. 자,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이재명 여의도서 마지막 유세 투표로 빛의 혁명 완성. 대통령 지휘 비상경제 TF 곧바로 구성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김문수 광화문에서 파이널 유세. 오늘 진실이 거짓에 승리한다. 하루에 제주에서 서울까지 엄청난 어떤 여정을 밟았죠. 서울까지 650km 국토 종주 유세를 했습니다. 김문수의 저력, 에너지가 유감없이 이제 대폭발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조선일보고요. 헤드라인에 이렇게 두 개가 딱 나와 있습니다. 이준석은 없습니다. 자, 중앙일보입니다. 이재명 여의도 피날레 유세 투표로 내란 완전 종식하자. 5만 명 앞에서 빛의 혁명 완수. 경제 민생 살릴 것. 5만 명이면 꽤 뭐 많은 이제 인원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재명의 이번 대선의 프레임은 가장 큰 프레임은 이거였죠. 내란 종식 이거였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 윤석열 정부를 끝장내자 이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윤 대통령은 이미 탄핵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그리고 정권이 있다면은 뭐 지금의 정권 윤석열 정권이다. 뭐 이런 프레임을 계속해서 구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을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몰아갔던 게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었죠. 거기다가 사전투표 많이 하기, 요게 양대 축입니다. 민주당의 선거 전략은 사전투표 많이 하기와 그리고 윤석열 정권 완전 끝장내기 요거였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 이제 김문수 후보 제주에서 서울 종단 유세 투표로 방탄 괴물 독재 막자. 자, 언제부턴가 국민의힘 캠프에서요. 방탄 괴물 독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의외로 상당히 먹히고 있습니다. 이게 먹히면서 이번 대선의 구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내란 프레임을 이제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 윤석열의 대결로 가려는 이재명에 비해서 김문수 후보는요 이재명 개인의 방탄을 위한 괴물 독재, 그야말로 독재죠, 독재. 이 독재를 막자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드디어 그 프레임이 말이죠 구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 기호 1번 이재명 대 기호 2번 김문수 대 이재명의 대결로 지금 이 변화 혹은 바뀌는데 엄청난 어떤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김문수 대 이재명의 대결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저는 김문수가 이긴다라고 누차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실제 그런 구도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면은 김혜경 대 그리고 설란영 두 이제 내조 부인들끼리 또 대결도 있습니다. 이것도 크게 이슈화 되어 가지고요. 여기서도 사실은 뭐 비교 불가 아닙니까? 김혜경은 그야말로 이제 혐오 덩어리, 논란 덩어리인데 여기 설란영 여사도 이렇게 알아보면은 김문수 후보처럼 파도 미담, 미담의 주인공들입니다. 두 사람 다 부부가 미담 부부예요, 그냥. 이제 그런 면에서도 비교가 되면서 구도상으로 김문수의 승리, 설란영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설란영 부부의 승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도가 어떻게 가느냐가 지금 상당히 중요했는데 전체적으로 내란 종식 프레임이냐 구도냐 그게 아니다. 지금 이제 인간 말종, 요물, 마물, 괴물, 요괴, 마귀 뭐 이런 어떤 느낌을 주는 이재명을 잡는 선거냐 이 싸움에서 김문수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혹은 반명 진영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서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면서 자유우파 외국 보수의 기반 위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드디어는 이재명을 꺾을 수도 있는 그 힘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겁니다. 자, 서울 광장에서 마무리 투표율 높이면 대역전할 수 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전투표에 몰빵했던 민주당 이재명. 자, 우리는 사전투표가 아니다. 본투표로 간다. 이게 이번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본인은 비록 사전투표를 했지만요. 메시지는 뚜렷했습니다. 이미 대부분 그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고요.
제가 이것은 확신할 수가 있는데 제가 우리 장인어른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저쪽이 이렇게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요. 과거에는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이 틀림없는데 이번만큼은 김문수를 찍겠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한다라는 그런 어떤 어느 정도 입장을 갖고 있는데 민심이 정직하게 제대로만 반영된다 그러면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길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합니다. 자, 요건 동아일보입니다. 자, 이재명 빛의 혁명 완수구 시작. 내란 책임자 다 찾아낼 것. 계속해서 내란 프레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계엄을 이야기하고 이런 식입니다. 자, 김문수 괴물 독재 막아달라. 여기서 말하는 이 괴물 독재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수식어도 좀 필요하겠죠. 무능한 괴물 독재. 경제적으로 너무도 무능하죠. 거북심이 자신의 최대 치적이고 커피 용가가 120원이라고 하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무능하기도 하지만요. 이재명은 너무도 위험한 인물입니다. 안보 면에서. 그래서 무능하면서도 위험한 친중이죠. 친중. 그리고 정복적 어떤 그런 요소도 있고요. 무능한 친중 괴물 독재 막아달라.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독재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민주주의가 없다.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 이런 말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구현한 인물이 이재명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낙연, 손학규, 그리고 임창열 등 민주당의 과거 핵심 인사들 두 사람은요. 민주당이 대표를 역임했던 사람이잖아요. 손학규, 이낙연 이 두 사람은. 거기다 임창열은 누굽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부총리를 역임하고 경제부총리를 역임하고 그 경기지사 이인재에 이어서 경기지사를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런 사람까지 나와서 지금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재명은 되면 안 된다. 나는 망한다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도 파괴되고 경제도 엉망이 되고 경제 붕괴된다라는 것은 이 나라에 엄청난 지옥의 문이 열린다 이런 이야기죠. 거기다가 안보는 완전히 이제 흔들린다. 미국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왜냐하면 그 정말 여차지간 경우에 자기 방탄을 위해서 하는 걸 보면요. 법을 바꿔서라도 뭘 하잖아요. 법을 만들어서도 미국과 관계를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는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럴 경우에 주한미군의 존재 위험합니다. 저는. 김문수의 최적은요. 주한미군과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평택의 세계 최대 미군 기지를 만들어준 인물이 바로 김문수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경기지사 4번 할 동안 우리나라 주요 미군 기지가 대부분 경기도에 있거든요. 한 번도 미군 기지를 찾은 적이 없다 그러네. 와, 그 충격적인 내용을 손학규 전 경기지사 전 민주당 대표가 폭로를 하던데요. 이런 사람에게 맡기면은 대통령 자리를 맡기면은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눈을 감고도 알 수가 있어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 농담입니다. 눈 감고 생각하는 것은 더 쉬운 일이죠. 자, 상상 뛰어넘는 개혁 추진이다. 이 김문수의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튼 무능하고 위험하고 독재하는 잔인한 친중 독재, 정말 엉터리 경제 지식 혹은 주장을 하는 이재명을 끝장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자, 여기 이제 조중동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조중동도 이제 급했다, 다급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 김문수, 기호 1 대 기호 2번, 요거 대결로 몰아가잖아요. 이거는 준석이를 지우는 행위입니다. 이준석에게 찍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분명히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 지금 나와 있는 요 화면은 제가 이 지금까지 나왔던 깜깜이 상태 직전의 여론조사를 쭉 모아놓은 그 내용들인데요. 요거는 다른 시간에 분석을 하겠습니다. 대통령 유력 몇 시점 나올까?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8시까지. 그러니까요. 이게 보궐선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면요. 하루 만에 선거 다 할 수가 있어요. 사전투표 필요 없습니다. 시간을 8시까지 준다 그러면은 뭐 6시부터 8시까지면 이 하루 만에 지금 투표율 정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국민들이 다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김문수 후보 주장처럼 공약처럼 말이죠. 사전투표 없애버리고 본투표를 달아서 이틀 하든가 그리고 다른 뭐 공휴일 같은 게 있잖아요. 하루 줄이고 투표일 있는 그 해에는 뭐 특별히 본투표 이틀로 가져가서 국민들에게 투표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을 하든가. 아무튼 사전투표는 도저히 이 방식의 사전투표는 허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투표 끝나고 나서 본투표까지 3일 이렇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먼저 투표하면 뭐 4일 정도 그냥 깜깜이 상태에서 기다려야 되거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식 사전투표도 위험하지만 한국식 사전투표는 그 위험도 면에서는 그야말로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선거 무결성, 공정성 이런 것이 훼손되었다 그러면요, 이거는 거대한 후폭풍, 대반전, 뭐 혁명의 시작 이런 것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만만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선거 결과 여하에 따라서 만일에 사전투표에서 이상한 조작 현상이 터졌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민주당은 지옥을 아마 경험할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합니다. 이 사람의 전투력은 자기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걸 할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권력자가 갖춰야 될 가장 큰 그 조건 가운데 하나가요, 보통은 말하지 않는데 이재명은 그걸 잔인함이라 표현하더라고요. 김문수 후보는 잔인함이라기보다는요, 결단입니다. 그걸 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저는 난리가 난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이제 진정한 내전은 그때부터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대통령 유력 몇 시점 나올까? 문 오후 10시. 문재인 때는 너무 기울어져 가지고 금방 끝나버렸고요. 윤 대통령 때는 다소 이제 박빙 구도로 개표가 진행됐죠. 오전 2시쯤 되어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났다. 이 당시에도요, 좌파 개딸들은 이재명이 이긴다고 난리쳤습니다. 이제부터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선언합니다 라면서 그냥 유튜브 생중계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 대형 유튜브에서 그 뭐 평론가들끼리 모여가지고 쭉 이렇게 추시에 이제 분석하더니, 자, 이제부터 제가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떠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뒤집혀가지고 그들도 패닉한 상황이 왔었죠. 자, 이재명이냐 김문수냐 새 대통령 내일 자정 전후 알 수 있다. 폴란드 대선 출구조사 결과 친유럽 후보가 0.6%포인트 앞섰다. 요 친유럽 후보이기도 하지만 친트럼프 후보이기도 합니다. 초접전이다. 이런 출구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자, 이런 걸 보더라도 이번 대선이 이 폴란드 방식의 선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어떤 결론이 날지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때 이번 대선에서 사전 투표파 대 본투표파의 대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념 대결이라기보다는요, 인간 김문수 대 인간, 뭐 인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재명 대 대결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구도에서 김문수의 승리를 한번 점쳐보고요. 폴란드 대선에는 결국 친트럼프 강경 우파라고 보던 언론이 이제 분류합니다만 여기서 승리를 했습니다. 결선에서 역전을 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요, 대한민국도 이제 이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